안녕하십니까. 갓 지은 밥조의 발표를 맡은 김지은입니다. 저희는 에어포켓을 가진 연료전지의 연료체 유동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얻어낸 전기로 움직이는데요. 주행을 시작하면 매연이 아닌 물이 나와 환경오염 물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차 내 수소 탱크에 수소와 공기 공급기에서 전달받은 산소를 연료 전지에 보내 결합시켜 전기가 발생합니다. 스택 안에서의 균등한 반응물 분포는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두 개의 플레이트 사이의 셀을 적층합니다. 특히 입구에서 먼 쪽의 플레이트를 엔드 플레이트라 부르며 그 근처의 셀을 엔드 셀이라고 합니다. 엔드셀은 엔드플레이트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셀들보다 열을 많이 뺏기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셀 성능의 저하를 불러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전압을 낼 수 없는 더미셀을 엔드셀로서 넣게 되는데 셀의 부피 증가를 가져오고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는 특허를 냈습니다. 엔드플레이트 내부에 에어포켓을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가져오고 엔드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때 더미셀의 유로올은 1번 셀보다 미세하게 만들어서 입구 연료 속도와 상관없이 에어포켓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홀의 형상 변화와 에어포켓에 따른 근처 셀들의 유량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 연료동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형상 설계는 카티아로 했습니다. 크게 변수는 세 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에어포켓의 여부, 홀의 크기, 홀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는 지오메트릭 값입니다. 다음은 메쉬 생성입니다. 인렛과 아웃렛을 구분하기 위해 블럭 메쉬에서 3개의 블럭을 형성하여 기본 격자를 생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스냅피X 메쉬를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작동 유체는 수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택에 필요한 수소의 양을 논문을 통해 얻고 저희가 설계한 형상의 입구에 맞춰 속도를 계산하여 초속 1.5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른 레이놀즈 수는 452.4로 아이코폼을 실행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압력과 속도 조건입니다. 벽면에서는 노슬립, 입구 속도 1.5, 압력은 출구를 0으로 두었습니다. 먼저 에어포켓이 없는 단순한 연료전지를 해석한 압력장과 속도장 결과입니다. 압력 구배에 따라서 속도가 흐르는 것을 사진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을 통해 각각의 셀에 들어가는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드셀 채널에 들어가는 유량을 계산한 값입니다. 에어포켓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해석한 속도장과 압력장 결과입니다. 엔드셀의 유량은 에어포켓이 없는 경우와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5%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포켓 내부의 속도가 0에 수렴하는지 확인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에어포켓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홀 사이즈를 변경하며 유량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홀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엔드셀 유량의 감소폭이 작아졌습니다. 따라서 홀 사이즈가 3mm인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홀 길이에 따른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홀 길이를 늘려가며 진행한 결과 유량의 변화는 매우 적었고 길이가 유량의 변화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연료동 해석은 비록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응력 해석의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홀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외부 쪽으로 에어포켓이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세홀 길이는 작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격자 의존성 테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냅피 헥스 메쉬는 고정시키고 기본 격자인 블럭 메쉬를 바꾸어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Z 방향으로 230mm인 형상을
115개 분할하여 2mm 안에 한 개의 격자가 생성되도록 만들었고, 이번의 경우 2배로 늘려 1mm 안에 격자가 한 개가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란트 넘버가 1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초기 델타 t는 0.00001 값으로 설정하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메쉬의 개수에 따른 유량을 비교해 보았고 1번과 2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115개 분할한 경우 수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껏 진행했던 에어포켓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서 입구 끝단 쪽에만 에어포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 끝단에도 에어포켓을 형성하고 그 둘 사이에 엔드플레이트 내부의 채널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두 에어포켓 모두 0에 수렴하는 속도를 갖는 것을 통해 에어포켓 역할을 할 수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엔드셀 전체적인 온도를 높여 단열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칭적인 형상을 통해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되어 기존의 에어포켓 형상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포켓을 형성할 경우 엔드셀의 유동에 대해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에어포켓을 형성할 때 에어포켓 내부 공기의 속도는 0에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홀의 사이즈와 길이를 변화시켜 엔드셀의 유량을 비교하였고 홀의 길이는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홀의 사이즈는 작을수록 기존의 연료전지의 유량과 차이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구 끝단에도 에어포켓을 형성한 경우에 대해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에어포켓 모두 내부 공기의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열 효과가 입증되었고 에어포켓을 연결하는 채널이 면적을 넓혀 엔드셀의 단열 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갓 지은 밥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